요게 우리가 뭐 실험하는 거에 맞는 앱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이랑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ADL 쉘이라는 건 쓰실 일이 사실 없으세요. 뭐 언어 관련된 거라 가지고 뭐 여기 뭐 어드민이 뭐 언어 같은 거 뭐 바꾸고 뭐 체크하고 이럴 때 쓰는 거라서 요거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심플 리드랑 어드밴스드 리드 같은 경우는 컨셉은 똑같아요. 컨셉은 똑같은데 심플 리드랑 어드밴스드 리드는 공통적인 거는 멀티플 웨이브랭스를 찍을 수 있다는 거. 뭐 200, 300, 400, 500 뭐 이렇게 쭉 찍을 수 있는데 샘플 개수가 심플 리드는 하나밖에 안 돼요. 샘플 개수가 2개, 3개가 안 돼요. 2개, 3개가 안 되고 어드밴스드 리드는 근데 샘플 개수를 여러 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거고 좀 이따 설명 더 들어가서 디테일한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이것도 쓰실 일은 없으세요. 온라인 맞출 때 쓰는 건데 요거 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한 3% 4% 나오는 걸 빛이 더 최적화하게 들어가게끔 엔지니어가 이제 온라인 할 때 보통 쓰는 앱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요거에 대한 헬프, 요거는 깔려 있어 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F1을 누르시면 궁금한 거에 대한 게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나와요. 쭉 나와요. 쭉 나와가지고 물론 실험에 대한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헬프가. 근데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에버리지 뭐 에버리징 뭐 샘플이 뭘 어떤 걸 원하는 뭐 말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튜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콘센트레이션이란 앱은 검정 곡선을 끄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샘플을 찍어가지고 뭐 4개든 5개를 찍어가지고 검정 곡선을 끄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샘플 1, 2, 3을 찍어가지고 이게 미지시료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식을 그어가지고 그 시간에 뭐 미지시료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거 보통 분석하실 때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카이네틱스, 엔자임 카이네틱스, 그리고 뭐 스캐닝 카이네틱스. 요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네틱스 찍는 거예요. 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제 엔자임 같은 경우는 엔자임에다가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넣는 거죠. 서브스트레이트 넣어서 이제 변화되는 거,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거에 대한 카이네틱스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엔자임 아닌 거에 대한 뭐 일반적인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성을 보는 거고요. 스캐닝 카이네틱스 같은 경우는 카이네틱스 같은 경우는 한 웨이브랭스를 봐요. 멀티플 웨이브랭스도 보는데 스캔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400, 500에서 본다고 하면 400, 500에 대한 앱절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뭐 트랜스미터스 값이나 그거만 보게 돼주는 앱인데, 스캐닝 카이네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스캔해서 뭐 5초에 한 번씩 찍겠다 이러면 5초에 한 번씩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변화도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처음 카이네틱스를 찍는 거면 스캐닝 카이네틱스로 찍으시는 게 낫죠. 이게 450에서 죽거나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카이네틱스나 엔자임 카이네틱스 와서 450에다 놓고 반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플리드를 설명드렸고, 이 시스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요 그냥 이제 맨 처음에 인스트루먼트 정보를 넣는 거예요. 여긴 이미 번들이기 때문에 이미 넣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 요거는 뭐 뉴스 같은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뭐 이거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발리데이트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테스트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앱들 들어가서 해보면 처음에 여기를 막 이렇게 여기 셋업에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필터라든지 뭐 이걸 맞춰가지고 얘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맞추기 위한 게 이런 이제 상태 창이 뜨거든요. 그거 때문에 요게 읽는 소리가 나는 거고요. 요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멀티플 웨이브랭스를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400이랑 뭐 400도 찍고 싶다. 그럼 여기 세미콜론 누르시고 400 이렇게 하시고 계속 원하시는 대로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미콜론 누르고 또 이렇게 계속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웨이브랭스랑 트랜스미턴스, 뭐 리플렉턴스나 이런 거는 다른 액세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찍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찍을 수 있는 거는 앱졸번스랑 트랜스미턴스 요거 두 개를 찍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타임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면 한 번 찍을 때마다 얘가 데이터를
찍을 때마다 몇 초씩 찍을 거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길어지면 데이터 퀄리티는 좋아지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측정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디폴트 값을 0.1을 해놨는데 0.1을 해놔서 보통은 요거 쓰셔서 보통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뭐 우리는 조금 더 데이터가 조금 더 좋은 걸 원한다, 데이터가 퀄리티가, 그러면 뭐 0.5로 하시든지 뭐 시간이 적절하게 드는 안에서 본인이 적절하게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이거 이제 측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샘플 인텐시티도 올라가는데 결국 노이즈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플리드에는 없어요. 좀 이따 심플리드 보여드릴 건데 심플리드에는 없는 게 요 레플리케이트랑 요거랑 요 샘플 개수 정하는 거가 없어요. 만약에 뭐 5개를 원하신다 그럼 5개 누르시고, 뭐 샘플 이름도 이렇게 뭐 변동이 가능하고, 뭐 A1으로 정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크리먼트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고, 뭐 B1으로 해서 하면 그 다음부터 또 B1, 2,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플리케이트라는 거는 샘플 개수를 만약에 2개를 찍으시잖아요. 2개를 설정을 했어요. 만약에 샘플 개수를 2개를 설정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2개 설정한 거를 반복 측정하고 싶다 우리가. 그럼 만약에 레플리케이트를 3번 한다 그러면은 샘플 1 넣으라고 말이 나와요.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2개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거는 여기서 있는 쪽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고 싶은 것만 이쪽으로 넘겨서 클릭하시면 뭐 저장하라고, 일단은 테스트니까요. 그럼 1번 A1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A1에 대한 걸 저희가 아까 설정한 나노미터 값, 우리 400, 500, 400, 600, 800을 했죠. 그러면 2번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 레플리케이트 3으로 했구나. 그럼 3개를 찍고 나서 얘가 또 A2를 넣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웨이브랭스 한 개만 선정해서 하시면 이게 뭐 평균 값이랑 RST 값이랑 다 나와요. 근데 여러 개를 하면 안 나오고요. 한 개를 하실 때는 평균 값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쉬우실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는 지금 이거를 찍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제로 값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각각에 대한 걸 제로 값을. 왜냐면 지금 안 맞잖아요. 사실 이게 앞에 게 지금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로를 맨 처음에는 원래는 블랭크를 넣어가지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 물을 넣어서 찍으시든 셀에다가, 아니면 그냥 에어로 하고 싶다 그럼 빛에 대한 보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 뭐 넣어주시고 원하시는 블랭크 넣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제 제로를 잡는 거죠. 얘가 500, 400, 600, 800에 대한 걸 잡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값이 요렇게 됐죠. 요거였는데 이제 0으로 잡았다 라는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에 근접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저장하는 게 지금 찍으면서 보통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기 싫다 그러면 스토리 오프, 요건 이제 찍고 나서 저장하는 게 보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선택하셔서 하면 돼요. 요건 이제 레포트에 대한 거, 파라미터 원하면 파라미터가 나오게끔 해달라, 요런 파라미터들 우리가 정한 거, 뭐 에버리지 타임이나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뭐 결과도 나오게 해달라. 뭐 컴퍼니 로고는 사실 컴퍼니 로고 안 쓰시니까 뭐 쓰셔도 되고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뭐 오토 프린터는 레포트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뭐 프린터 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 프린터 연결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뒤에 건 이제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는 사실 없으셔가지고 뭐 이건 뭐 멀티셀이랑 뭐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실 수 있고, 간단한 거예요. 사실 샘플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이 셀에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멀티셀에서만 찍는 거라서. 이거는 뭐냐 하면 뭐 4개를 찍어가지고 그걸 평균 내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은 걸 4번 찍어가지고 평균 내면 당연히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멀티셀에서는 이제 4개를 꼽아 나가가지고 4개를 꼽아 놓고 4개를 찍어가지고 같은 샘플이지만 셀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겠다 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레플리케이트만 쓰시면 될 거예요. 반복 측정하시는 것만 아마 쓰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제로를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좀 이따 제가 스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로랑 베이스라인이랑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로는 이제 정하신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뭐 400, 500, 600, 800에 해당하는 것만 0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 나머지 420, 430 이런 쪽은 다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캔에 제로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로가 있어요. 제로랑 베이스라인이 같이 있는데 제로랑 베이스라인이 같이 있는데 제로를 누르시고 그냥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가 되는 거죠.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원래 원하는 여기 제로랑 지금 베이스라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캔에서는 제로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베이스라인을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보시면 베이스라인 콜렉션 설정하는 게 있어요. 베이스라인을 찍겠다. 뭐 제로랑 베이스라인 같이 찍겠다. 근데 보통 베이스라인만 그냥 찍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제 베이스라인 찍겠다. 그럼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럼 베이스라인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0에서 지금은 800까지 돼 있는데 200에서 800까지 내가 베이스라인을 찍겠다. 200에서 800까지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라는 의미는. 제로는 만약에 200, 800이면 800하고 200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스캔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캔 컨트롤인데 스캔하는 속도를 얼마나 할 거냐. 스캔하는 속도가 뭐 슬로우로 갈수록 당연히 데이터가 좋겠죠. 천천히 찍으니까. 천천히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막 하는 게 점점 천천히 찍으니까 데이터가 훨씬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스캔 레이트가 있어요. 이건 어드밴스드 이제 매뉴얼로 본인이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보통 안 쓰시는 게 낫고 요걸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까 24,000이었는데 지금 600이죠. 서베이는 24,00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속도에 맞춰서 몇 번 보셔가지고 찍어보시고 싶으시면 찍어보셔가지고 우리는 패스트만 해도 괜찮은 것 같다 데이터가. 그럼 패스트만 찍어도 돼요. 뭐 우리는 좀 더 좋은 데이터 그러면 미디엄 이렇게 해가지고 인텐시티를 좀 더 높이고 싶다. 이런 걸 하면 인텐시티가 더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가 이 스펙상 뭐 한 3.5, 4까지만 저희가 리저너블한 데이터라고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지 않게끔만 하셔가지고 요거 설정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거는 인디비듀얼 데이터라는 거는 이건 스캔이니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결국 그래프가 그러면 두 번을 찍으면 그래프가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반 여기 반 그게 나오는 거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겹쳐서 나오는 거.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오버레이 데이터는 이제 겹쳐서 나온다. 그래서 비교하기 훨씬 좋다. 요건 이제 싱글빔, 듀얼빔으로 돼 있는데 싱글빔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싱글빔은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가 요거 온라인 할 때 거의 쓰는 모드라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존재하는데 거의 쓰시라고 저희는 쓰실 일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바꿔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샘플러 이제 오토 샘플러인데 요것도 액세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스캔이니까 아까 어드밴스드 리드나 심플 리드 같은 경우는 멀티플 웨이브랭스랑 뭐 여러 샘플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캔이니까 인터페이스 구성이 이렇게 된 거일 뿐이고요.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안에 내용은 뭐 위치만 좀 다르지 딱 똑같은 내용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이랑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많이 쓰시는 거.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어드밴스드 리드, 스캔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많이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다 안에 콘텐츠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뭘 찍기 위한 어플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뭐 위치나 조금 더 뭐가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것만 다른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스탠다드 솔루션을 찍어가지고 검량 곡선을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레플리케이트도 있고 뭐 Y 모드 0에서 2 업저버스까지만 보겠다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있는데 샘플도 똑같이 요 개수 정하는 거랑 뭐 액세서리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스탠다드를 찍어야 되니까 요 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 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찍으시게 되면 뭐 우리는 스탠다드 4개만 찍겠다. 4개만 찍어서 유닛을 정하는데 요거는 임의로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로그램퍼 리더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밑에 그냥 이제 레포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 계산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검량 곡선을 걷는데 검량 곡선을 긋는 이제 타입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 리니어라는 거는 만약에 4개를 찍으시면 그 4개 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직선을 긋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 리니어 다이렉트는 0,0이 추가돼요. 0,0을 지나는 선을 긋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처럼 이제 쿼드라틱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미니멈 R 제곱값. 우리는 이제 R 제곱값이 95% 이상인 것만 긋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95% 만약 밑으로 나오면 얘가 줄을 못 걷는다고 화면이 나와요. 예, 안 맞으니까 못 걷는다. 아니면 데이터를 더 찍어라. 95%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건 수정하셔도 나중에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95% 정도는 돼야 이 디폴트 값이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직선이라고 이제 리저너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0.95를 저희가 디폴트 값으로 준 거고요. 여기도 물론 이제 멀티플 웨이브랭스 찍으니까 제로가 있는 거고요. 베이스라인이 아니고 요건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보여드리긴 할게요. 엔자임 카이네틱스라는 거를 엔자임 카이네틱스랑 엔자임 카이네틱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카이네틱스라는 건 이제 시간 관계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시간의 텀이 결국엔 추가되는 거라서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건 다 똑같고 시간만 추가되는 거죠. 요 시간에 요 컬럼이 추가되는 거예요. 뭐 늘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0분에서 1분까지 0분에서 1분까지 해서 스탑하겠다 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애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요게 뭐 식이 엄청 많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건 잘 몰라요. 이게 아마 뭐 실험 전문적으로 아마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뭐 식인 것 같아요. 식의 종류라서 뭐 이 식에 따라서 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뭐 각각 다르니까 원하시는 뭐 플롯이나 이런 거 원할 때 각각 쓰는 이런 거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아마 필요하시면 더 물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쓰실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전화 주시거나 이러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샘플 개수 정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것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카이네틱스 카이네틱스도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그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간의 텀만 추가된 거. 아까는 이제 엔자임이었는데 이건 뭐 엔자임은 아니니까. 아까 그 계산법들이 엔자임에 해당하는 식인 것 같아요. 엔자임 뭐 카이네틱스를 계산하는 거에 대한 식이 저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엔자임이 아니라 그냥 카이네틱스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오버레이도 있고 인디비듀얼 있고 뭐 이렇게 구성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 카이네틱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카이네틱스에 스캐닝이 추가된 거예요. 카이네틱스에 스캐닝이 추가된 거니까 멀티플 웨이브랭스랑 달리 범위를 정하게끔 돼 있겠죠. 당연히 안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제 다 똑같은 거죠. 스캔 레이트도 아까 보신 거죠. 요거 시간의 텀 있고 베이스라인 요건 이제 스캐닝의 개념이 추가되니까 베이스라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스캐닝이니까 무조건 베이스라인 코렉션해서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액세서리 요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이 카이네틱이랑 똑같이 이렇게 텀이 들어가 있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플 리드 이제 어드밴스드 리드랑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건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쓰시진 않을 거예요. 이건 쓰시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 어드밴스드 리드에서 그냥 샘플 하나 찍으면 얘랑 똑같은 거라서 굳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건 없으니까. 왜냐하면 웨이브랭스만 정해가지고 찍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멀티플 웨이브랭스도 안 되고 샘플 여러 개도 안 되고 레플리케이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뭐 샘플 하나 뭐 멀티플 웨이브랭스에 한 번밖에 못 찍는 거죠. 반복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잘 안 찍으세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확인시켜 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밸리데이트.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인스트루먼트 퍼포먼스 테스트에 들어가서 요 세 가지 테스트 돌리는 거 요거 해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패킹해서 옮겼을 때 안 뜨면 이거 다시 테스트를 어떤 거 말씀? 여기 네. 페이스가 안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패스가 안 되면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근데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기기고 이게 막 너무 그런 충격에 엄청 민감하고 이런 기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한 개라도 안 되면 아마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PM으로 오든 뭐 오시든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 그래서 요거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냥 3개 이거 빼는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네. 빼시지 마시고 이렇게 3개 해당하는 거 오케이 누르셔가지고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찍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거 찍는 동안 제가 기기 요거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논 램프를 써요. 제논 램프를 쓴다는 거는 뭐 요거보다 다른 장비인 이제 캐리 100이나 300 뭐 이런 것들은 비저블 램프랑 UV 램프를 따로 써요. 영역대를 따로 쓰는데 얘는 제논 램프 하나로 요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190에서 뭐 900에서 뭐 1000까지 요걸 다 커버하거든요. 얘 혼자로. 그래서 그렇게 따로 쓰는, 물론 이거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엄청 좋은 게 거의 이걸 갈 일은 없어요. 램프 자체를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비지블 램프나 UV 램프 따로 쓰는 것보다 얘도 당연히 그게 있죠. 제한이 몇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얘는 찍을 때마다만 켜지기 때문에 따로 웜업이 필요 없고 찍을 때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플래시 타입으로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구적으로 쓰신다고 하시는 거고, 만약에 램프가 고장나기 전에 아마 기기를 안 쓰실 것 같아요. 기기가 뭐 다른 데가 고장이 나는 게 오히려 더 많지, 저 램프는 이 밑에서 다 막 통째로 모듈로 뜯어내서 다시 장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고장이 잘 안 나고 이쪽에 밑쪽에 위치가 돼 있어요, 램프 모듈이.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반사미러 쪽으로 가서 빛은 퍼지니까 결국 다시 모아주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그레이팅 분광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국은 나노미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웨이브랭스를 그걸 찾아서 보내면 여기서 다시 오목거울처럼 되어 있는 걸로 모아서 슬릿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팅이 하는 역할은 이 슬릿 안에 나노미터가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슬릿 안에 우리가 원하는 나노미터가 들어가게끔, 웨이브랭스가 들어가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빔 스플리터가 있어요. 빔 스플리터가 이제 반은 반사되고 반은 들어가게끔 돼 있는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여기 반은 레퍼런스 디텍터로 들어가요. 레퍼런스 디텍터라는 거. 그 다음에 샘플 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샘플 디텍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디텍터가 따로 있는 이유는 빛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빛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웜업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30분 전에 찍었을 때랑 지금 찍었을 때랑 아예 정확하게 같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빛을 보내줬을 때 그때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값이 나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오차가 더 적겠죠.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디텍터가 있고 샘플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같은 빛을 올 때 같이 찍어가지고 그 빛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점점 적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돌릴 때는 샘플 안에 뭐 홀더 안에 뭐 안 끼워 놓으시는 게 좋고요. 뭐 액세서리 같은 게 없으시니까 안 끼워 놓는 게 좋고, 뚜껑을 꼭 닫아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빛이 들어가면 디텍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페일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빛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했는데 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뭐 기기나 뭐 다른 거 뭐 실험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다 보통.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이제 대학원생분들 실험하면 보통 어떤 앱 쓰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어드밴스드 리드 쓰실 거예요. 보통은 스캔 뭐 확실하지 않으면 뭐 새로운 것도 찍으신다 이러면 대학원은 항상 뭐 새로운 걸 찍으니까, 그래서 아마 스캔으로 찾고 스캔으로 우리가 뭐 체크할 웨이브랭스 이렇게
튀거나 뭐 아니면 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아마 찾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스캔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드리드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뭐 450이랑 700이구나. 그러면 그때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쓰시면 되는 거죠. 또 새로운 거 찍었을 때는 스캐너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논 램프를 쓴다는 게 전체적인 여기 만약에 200에서 막 900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에요. 얘는 전체적으로 뭐 따로 막 노이즈가 없고 전체적으로 뭐 노이즈가 없는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트러블풋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열을 쓰는 거고요. 뭐 캐리 100이나 300 좀 더 상위 버전에서 UV 램프랑 비저블 램프를 따로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논 램프가 훨씬 스로우풋이 좋아요. 근데 이제 UV 램프, 비저블 램프 따로 봤을 때는 비저블 램프 쪽은 스로우풋이 이렇게 돼서 비저블 영역 쪽에서 좋다가 나머지는 뭐 이제 좀 노이즈가 많고 이런데 UV 램프는 또 UV 영역 쪽에서 스로우풋이 되게 좋고 나머지는 또 이제 노이즈가 많은데 각각 해당하는 구역을 담당하니까 결국 전체적인 스로우풋은 따로 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땐 얘가 안정적이긴 하죠. 안정적으로 나오죠. 데이터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마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한 게 여기 패스가 됐죠. 요 실험이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보시면 요 웨이브랭스 어큐러시라는 거. 웨이브랭스 어큐러시라는 거는 542나노미터에서 픽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 제논 램프가 거기서 특정한 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나오는지, X축에 대한 웨이브랭스가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포토메트릭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요게 500나노미터에서 빛이 가장 세요. 비저블 램프든 뭐든 500나노미터에서 가시광선이 가장 세니까 500나노미터에서 1분 동안 얘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노이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이제 스펙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스펙 안에 들어가 가지고 패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플래트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 여기 보라색 선으로 된 거 있죠. 보라색 선으로 된 게 보정 안 하기 전의 값이에요. 보정하기 전의 값. 콜렉티드 라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콜렉티드 베이스 라인을 하는 거죠. 베이스 라인을 얻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정확하게 보정이 되는가를 봐서 이게 이제 스펙 안에 들어와야지 패스가 되는데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플래트니스예요. 베이스라인이 얼마나 플랫하게 나오는가에 대한 테스트죠,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통과가 되니까 패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날짜 같은 거 정하셔가지고 뭐 한 번씩 찍으실 때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거 저장해 놓으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찍으시게 되면. 뭐 바로 프린터가 있으시면 프린터로 바로 뽑으셔도 되고, 이건 이제 PDF니까 PDF로 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패스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쓰셔도 된다는 거. 네, 이렇게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그거? 요 매뉴얼이요? 요 유저 가이드에 있고요. 유저 가이드에 뭐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또 대학원생은 영어랑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